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남긴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진실을 관통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반복하는지가 당신을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과 책을 펼치는 사람의 10년 후는 다르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사람과 운동화 끈을 묶는 사람의 미래는 다르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습관의 문제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였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궁정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다. 17세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해 20년간 공부했고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었다. 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것은 천재적인 순간의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사색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그를 만들었다. 당신은 변하고 싶어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작심삼일이 반복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습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생 연구한 습관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왜 우리는 반복하는가?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가? 나쁜 습관은 어떻게 끊는가? 습관이란 무엇인가? 습관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당신은 어느 손으로 칫솔을 잡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신발끈을 묶을 때 어느 끈을 먼저 잡을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덕은 최고의 정신 상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습관을 통해 길러진다. 용감한 사람은 한번 용감한 행동을 해서 용감해진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앞에 섰고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용감해진 것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처음에는 알람 소리가 괴롭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습관은 뇌의 에너지를 절약한다. 뇌는 게으르다. 최대한 적은 에너지로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하려 한다. 매번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서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이 습관의 메커니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말했다.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성격이 된다.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가로 결정된다. 왜 나쁜 습관은 쉽고 좋은 습관은 어려운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운동을 시작하려고 노력해본 사람도 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쁜 것은 쉽고 좋은 것은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쁜 습관은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 담배를 피우면 당장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 든다. 과자를 먹으면 즉시 기분이 좋아진다. 소파에 누우면 바로 편안함을 느낀다.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한다.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지연된 보상을 준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즉시 똑똑해지지 않는다. 저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좋은 습관의 결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그래서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쾌락과 고통의 문제로 설명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당장의 쾌락을 참고 나중에 더 큰 행복을 선택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의 쾌락만 줬다가 나중에 고통을 겪는다. 과식을 하면 당장은 맛있다. 하지만 나중에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진다.
운동을 하면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나중에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장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나중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현대의 세상은 즉각적인 쾌락으로 가득하다. 스마트폰을 켜면 무한한 자극이 있다. 배달 앱을 열면 맛있는 음식이 30분 만에 온다. 넷플릭스를 켜면 끝없는 콘텐츠가 있다. 우리는 참을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산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즉시 제공된다. 이런 환경에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운동하러 가는 대신 소파에 누울 수 있다. 책을 읽는 대신 유튜브를 볼 수 있다. 요리하는 대신 배달을 시킬 수 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유혹도 많아진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딜레마다. 습관의 4단계.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는 모든 습관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호, 갈망, 반응, 보상이 그것이다. 이 4단계를 이해하면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신호다. 습관은 신호로 시작된다. 무언가가 뇌에게 행동을 시작하라고 알린다. 알람 소리는 일어나라는 신호다. 담배갑을 보는 것은 담배를 피우라는 신호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먹으라는 신호다. 신호는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갈망이다. 신호를 받은 뇌는 무언가를 원한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과자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이 갈망이 행동을 일으킨다. 갈망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 세 번째는 반응이다. 실제 행동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 과자를 먹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행동은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행동이 너무 어려우면 하지 않는다. 쉬운 행동일수록 반복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보상이다. 행동의 결과다. 담배를 피운 후 느끼는 이완감, 과자를 먹은 후 느끼는 만족감. 이 보상이 습관을 강화한다. 보상이 좋을수록 다음에도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는 보상을 기억하고 다음에 같은 신호를 받으면 같은 행동을 하려 한다. 이 4단계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호를 받고 갈망하고 반응하고 보상받는다. 이것이 습관의 순환이다. 이 순환을 이해하면 습관을 조절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신호를 명확하게 하고 갈망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반응을 쉽게 하고 보상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 신호를 보이지 않게 하고 갈망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고 반응을 어렵게 하고 보상을 불만족스럽게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갑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 담배의 해로움을 계속 떠올린다. 담배를 사러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의 보상을 만든다. 작은 습관의 놀라운 힘.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함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꿈꾼다.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싶어한다. 한 달 만에 10kg을 빼고 싶어한다. 한 해에 100권의 책을 읽고 싶어한다. 이런 큰 목표는 좋다. 하지만 실패하기 쉽다. 큰 목표는 압도적이다. 너무 멀어 보인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루게 된다.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새해부터 하자. 결국 하지 않는다. 목표는 계속 목표로만 남는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하기 쉽다. 하지만 매일 팔굽혀펴기 1개 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하기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작은 습관의 힘은 복리 효과에 있다. 1%의 개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1%씩 개선되면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진다.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0이 된다. 이것이 습관의 복리 효과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은 별것 아니다. 하지만 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365페이지를 읽는다. 한 권의 책이 된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물 8잔을 마시는 습관은 건강을 크게 개선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것도 작은 습관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학파는 소요학파라고 불렸다. 걸어다니며 토론하는 학파라는 뜻이다. 매일 걷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습관이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다. 당신도 작게 시작할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운동화만 신어라. 신고 나서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아라. 중요한 것은 운동화를 신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책을 읽고 싶다면 매일 책을 펼치기만 해라.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책을 펼치는 습관이다. 작은 습관은 정체성을 바꾼다. 매일 운동화를 신으면 당신은 운동하는 사람이 된다. 매일 책을 펼치면 당신은 책 읽는 사람이 된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운동을 더 하게 된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책을 더 읽게 된다.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 당신이 어떤 습관을 가질지는 당신의 의지보다 당신의 환경에 더 많이 달려 있다. 과자를 끊고 싶다면 과자를 사지 마라. 집에 과자가 없으면 먹을 수 없다. 먹고 싶어도 편의점까지 가야 한다. 그 정도의 마찰이 있으면 대부분 먹지 않는다. 하지만 과자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먹게 된다.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간다.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책을 눈에 띄는 곳에 두어라. 침대 옆에 두어라. 거실 소파에 두어라. 화장실에 두어라. 책이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집어들게 된다. 하지만 책이 책장 깊숙이 꽂혀 있으면 읽지 않는다. 운동을 더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이 보이면 입게 된다. 입으면 운동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운동복이 옷장 안에 있으면 입지 않는다. 환경을 설계하라.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라. 의지에 의존하지 마라. 의지는 한계가 있다. 피곤하면 무너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해진다. 하지만 환경은 일정하다. 환경이 당신을 이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 리케이오는 환경 설계의 좋은 예다. 그는 학생들이 걸으면서 생각하도록 산책로를 만들었다.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었다.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만들었다. 당신의 방은 어떤가? 침실은 어떤가? 거실은 어떤가? 환경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TV가 거실 한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TV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책이 눈에 띄는 곳에 있다면 당신은 책 읽는 사람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침실에 두지 마라. 거실에 충전기를 둬라.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보는 습관을 끊을 수 있다.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끊을 수 있다. 환경을 바꾸면 습관이 바뀐다. 사람도 환경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당신을 만든다. 운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운동하게 된다. 책 읽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책을 읽게 된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불평하게 된다. 사람은 주변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의 주변 5명은 누구인가? 습관과 정체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했다.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어진다. 용감한 사람은 용감한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어진다. 절제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한다. 10kg을 빼고 싶다. 책 100권을 읽고 싶다. 1억 원을 모으고 싶다. 이런 목표는 좋다. 하지만 결과에만 집중하면 실패하기 쉽다. 목표를 달성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더 좋은 방법은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행동이 따라온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매일 운동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충분히 잔다.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정체성이 행동을 이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된다. 지적인 사람은 무엇을 할까?
매일 책을 읽는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깊이 생각한다. 정체성이 행동을 만든다.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지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습관은 정체성의 투표다. 매일 하는 행동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투표다. 운동을 하면 건강한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 지적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과자를 먹으면 불건강한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한 표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매일 투표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에게 100표를 던지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 지적인 사람에게 100표를 던지면 당신은 지적인 사람이 된다. 습관이 정체성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로워지려면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이 먼저고 정체성은 나중이다. 하지만 정체성이 형성되면 행동이 더 쉬워진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모든 투표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 과반수만 이기면 된다. 10번 중 6번만 좋은 선택을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머지 4번은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습관을 유지하는 비결.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처음 몇 주는 열정적이다. 매일 운동하고 매일 책을 읽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지루해진다. 두 달이 지나면 귀찮아진다. 결국 포기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패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다. 극단은 오래가지 못한다. 너무 많이 하면 지친다. 너무 적게 하면 효과가 없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 운동하는 것이 낫다. 이 시간은 지속 불가능하지만 20분은 지속 가능하다. 습관을 유지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없는 습관은 오래가지 못한다. 운동이 고통이면 계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운동이 즐거우면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한다. 친구와 함께 운동한다. 새로운 운동을 시도한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다. 재미없는 책을 억지로 읽으면 독서가 고통이 된다.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만 읽어라. 다른 책을 찾아라. 독서는 즐거움이어야 한다. 의무가 아니다. 추적하라. 습관을 추적하면 동기가 생긴다. 달력에 표시하라. 운동한 날에 X 표시를 하라. X가 쌓이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 X의 연속을 끊고 싶지 않다. 이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하루 빠뜨리면 어떤가?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아니라 방향이다. 전체적으로 계속하고 있는가?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봤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적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하루 빠뜨렸다면 왜 빠뜨렸는지 분석하라. 너무 피곤했나? 시간이 없었나? 동기가 떨어졌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라.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하라. 혼자 하면 어렵다. 함께하면 쉽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운동 모임에 참여하라. 독서 모임에 가입하라. 서로 격려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진다. 보상을 만들어라. 습관 자체가 보상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인위적인 보상을 만들어라. 일주일 운동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한 달 책 읽기를 성공하면 새 책을 산다. 보상이 있으면 동기가 생긴다. 나쁜 습관을 끊는 법.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악덕은 습관적인 잘못된 행동에서 나온다고 했다. 한 번의 실수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악덕이 된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부정하면 바꿀 수 없다. 나는 담배를 피운다. 나는 과식한다. 나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왜 이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라.
모든 나쁜 습관에는 이유가 있다.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과식은 외로움을 달랜다. 스마트폰은 지루함을 없앤다. 근본적인 욕구를 파악하라. 그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면 담배 대신 운동을 하라.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면 과식 대신 친구에게 전화하라. 지루함을 없애고 싶다면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라.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신호를 제거하라. 나쁜 습관은 신호로 시작된다. 신호를 제거하면 습관도 사라진다.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갑을 버려라. 과식을 막고 싶다면 과자를 사지 마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앱을 삭제하라. 마찰을 늘려라.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담배를 피우려면 편의점까지 걸어가야 한다. 과자를 먹으려면 봉지를 뜯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보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작은 마찰이 큰 차이를 만든다. 즉각적인 불쾌함을 만들어라. 나쁜 습관은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 그래서 끊기 어렵다. 즉각적인 불쾌함을 만들면 습관을 끊을 수 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1만 원을 저금통에 넣는다. 과자를 먹을 때마다 운동을 10분 더 한다. 불쾌함이 행동을 막는다. 습관과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행복이다. 그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했다. 부, 명예, 권력은 모두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행복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했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다. 평생에 걸친 탁월한 삶이다. 그리고 그 탁월한 삶은 습관에서 나온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 매일 덕을 실천하는 삶.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단 한 번의 큰 성취가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성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삶이다. 좋은 습관은 행복을 만든다. 운동하는 습관은 건강을 만들고 건강은 행복의 기초다. 독서하는 습관은 지혜를 만들고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감사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은 행복을 불러온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불행을 만든다. 과식하는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 불평하는 습관은 관계를 해친다. 미루는 습관은 기회를 놓치게 한다. 작은 나쁜 습관들이 쌓여서 불행한 삶이 된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하는가? 그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행복한 하루를 반복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불행한 하루를 반복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것은 감정 조절의 습관이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덕은 습관이다. 인내도 습관이다. 용기도 습관이다. 친절도 습관이다. 정직도 습관이다. 한번 인내한다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계속 인내해야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된다. 한번 용감한 행동을 한다고 용감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계속 용감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승진하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습관에서 온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행복한가? 실패와 재시작. 습관을 만들다 보면 실패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실수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운동을 매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 실패인가? 아니다. 배움이다. 왜 포기했는지 생각해보라. 목표가 너무 높았나? 시간이 부족했나? 동기가 약했나? 원인을 파악하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책을 매일 읽겠다고 결심했는데 3일 만에 그만뒀다. 실패인가? 아니다. 시작이다. 3일도 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번에는 더 작은 목표로 시작하라. 1시간이 아니라 10분.
한 챕터가 아니라 한 페이지.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라.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실패하게 만든다. 나는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이 들면 더 포기하게 된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도 여러 번 실패했다. 시칠리아의 왕을 현인 군주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3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미아를 세웠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제자를 길러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실패를 경험했다. 플라톤이 죽은 후 아카데미아의 원장이 되지 못했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찾았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었고 나중에 자신의 학교 리케이온을 세웠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0번 실패해도 11번째 시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실패를 데이터로 봐라.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이 시간에는 어렵구나. 다른 시간에 해봐야겠다. 이 장소는 집중이 안 되는구나.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겠다. 실패는 정보를 준다. 무엇이 안 되는지 알려준다. 성공한 사람들도 수없이 실패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만 번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시간과 인내. 습관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 2개월이 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내를 중요한 덕목으로 봤다.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린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패한다. 천천히 꾸준히 가야 한다. 처음 몇 주가 가장 어렵다. 새로운 습관이 낯설다. 불편하다. 하기 싫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쉬워진다. 몸이 적응한다. 뇌가 자동화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하게 된다. 인내하라. 조급해하지 마라.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한 달 운동했다고 몸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 한 달 책을 읽었다고 천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5년 후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작은 변화를 축하하라.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성공이다. 지난주보다 조금 발전하면 성공이다. 작은 승리를 인정하라. 스스로를 격려하라. 너는 잘하고 있어. 계속 가면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62세까지 살았다. 당시로서는 긴 생애였다. 그는 평생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했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 매일 같은 습관을 반복했다. 그 결과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생물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등 거의 모든 학문에 기여했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하루하루는 별것 아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위대한 삶이 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 꾸준히 하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이 말을 기억하라. 당신이 누구인가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매일 무엇을 반복하는가로 결정된다. 한 번의 운동이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의 운동은 당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라. 습관은 시간이 걸리는 투자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다. 작게 시작하라. 너무 큰 목표는 실패를 부른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 팔굽혀펴기 1개. 책 1페이지. 물 1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환경을 설계하라. 의지에만 의존하지 마라.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들어라. 환경이 당신을 이끌게 하라. 정체성에 집중하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사람이라면 무엇을 할까? 정체성이 명확하면 행동이 따라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전에 살았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는 여전히 반복하는 것이 된다. 당신은 지금부터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어떤 습관을 만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은 없다. 다음 주도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여정의 시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시작이 일의 절반이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때는 없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당신의 인생은 습관이 만든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 인생이 온다. 나쁜 습관을 버리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있다. 습관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1년 후 당신은 지금의 습관이 만든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습관이 당신을 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